안녕하세요. T송입니다. 오늘은 차트로 보는 한국 증시와 세계 증시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모두 하락한 거는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안전자산 수요로 몰려서 0.77%까지 떨어졌습니다. WTI는 배럴당 41.16달러로 끝났고요. 10.1%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지난 금요일 한국장에서 1달러당 1192.3원으로 끝났습니다. 전일비 11.1원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환율이 하루에 1%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지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강세장은 정배열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장이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상승이 크고 하락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 주도주가 있고요. 큰손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장에서 대형주 중에 뚜렷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승하는 주도주도 없고 외국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약세장은 강세장의 반대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증시와 코스피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만 빼고 세계 증시 대부분이 20, 61선 데드크로스 중이거나 데드크로스가 임박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현재가가 모든 이평선의 아래에 있는데요. 이 말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가 힘들고 상승의 필요 충분 조건은 상당한 모멘텀, 어닝 서프라이즈 등과 같은 상당한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봉보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이 더욱 뚜렷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세계 증시와 코스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은 이 빨강선이 21선이고 이 파랑선이 61선인데요. 데드크로스가 임박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입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독일 시장입니다.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세계 시장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S&P 500, 니케이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인데요. 니케이 지수는 2월 초에 2월 중순 정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쌍봉 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해 종합지수만 지금 상승하여 약간 견조한 상황인데 이것도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채널의 그 상단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어서 주봉상으로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한국 증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도 이렇게 헤드앤숄더 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은 그 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로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이 밑에 있지만은 단기 이동평균선의 밑에 있지만은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세장이란 얘기입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 분홍색 선이 120개월 이동평균선인데요. 120개월이면은 1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이 120개월 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도 살짝 깼다가 윗꼬리 달고 2달 연속 올라왔고 계속 상승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깨고 이때 깨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바로 상승해 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2월달에 이 120개월 선을 깼는데 지금 3월달에도 아직까지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도 약세장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대할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FRB, 미국 중앙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이 과연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월간은 3월 17, 18일에 열리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 0.25에서 0.75%를 확실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0.5% 인하를 했는데 다시 이 FOMC, 다가오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동조가 되고요. 이로써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주가 상승, 촉매제 또는 방어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런지 그것이 하나의 기대할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낮아진 금리로 인해 주가 순수익 배율 재조정입니다. PE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 3%대 100억 벌던 회사와 금리 0%대 70억 버는 회사, 후자의 경우 PER 배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인 경우에 더 그럴 수 있는데요. 금리 3%일 때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 벌던 회사도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가 0%다. 그러면 70억 버는 회사가 배당만 2%, 연 2%만 해도 상당히 매력 있는 회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PER 배수가 10배가 정당화되었다면 이 저금리에는 15배도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기대할 점은 현재상으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요. 기업 실적 악화가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수 금지하고요. 막연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의 큰 적입니다. 주식은 절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률 높은 곳에 베팅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벌면 2, 3%고 잃으면 10%입니다. 10%도 금방 하락합니다. 주식 비중이 높으면 반등 시 또는 손절가 두 달치 매도하고 일정 부분 현금 확보 후 베어마켓 랠리를 노려야 합니다. 하락장에도 랠리가 생깁니다. 많이 빠지면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서라도
짧은 랠리가 생기니 그때를 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증권사 리포트는 무시하고 철저히 차트와 수급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하락장일 때 개인들이 실수하는 게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 거기에 현혹돼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무너지면 오정장에는 살짝 반등했다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많이 마감되는데요. 이래서 더욱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 시 수익 얻는 인버스 ETF 매수로 했지. 제가 지난달에 수익을 얻을 때 이 인버스 ETF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하는데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인버스로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증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무리해서 베팅하다가는 손실을 키울 수 있으니 좀 더 참고 인내하여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